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일요일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최근에는 제가 녹음한 방송을 잘 듣지 않는데 그냥 이번 주는 좀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좀 복잡해서 과연 내가 일요일 날 뭐라 그랬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들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생각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번 주 한 주는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12월 달에 금리 동결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미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을 땡겨서 상승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야,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 금리 인하 생각하지 마. 이렇게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목요일 기준으로 그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목요일 날 내마녀의 날이니까 어떤 변동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었는데 아주 기똥차게 틀렸죠. 혹시 미쓰리 예상을 또 찰떡같이 믿고 혹시 손해본 분이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핑계 아닌 핑계지만 저는 신이 아닌지라 매번 맞출 수는 없는 거고, 단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회의에 들어갔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성명서에서 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금리 인하 안 할 거니까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찬물을 끼얹지언정 미쓰리는 내년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왜 미쓰리가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먼저 연준이 내년에 그것도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2600포인트 쉽지 않다. 물론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257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습니다만 뉴욕 증시 기준으로 지금 3대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4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사실 장중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혼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에 상승 마감 시켰고, 그리고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으니까 금요일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뭐 다음 주든,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시간 12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국 시간으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뭐 2571포인트, 2포인트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좀 조정을 받을 구간, 그러니까 2600 가기 힘들다라는 생각은 역시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연준이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9월이든 그게 10월이든 그게 11월이든 미쓰리는 이미 그때부터 내년도 그것도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가. 분명히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5% 이상 되는 이 높은 금리로 내년 상반기 6월 달 3분기까지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기업들, 상업부동산이 힘들어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제가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제시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가 미국 혹은 중국 혹은 그 다른 지역에서 분명히 어디선가 부작용이 한번 생겨서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3분기 혹은 내년 연말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좀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 즉 빨리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떠한 좀 적절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뭐 산타 랠리 타령을 다시 하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특히 미국과 철저히 분리되고 있는 장 속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면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테마주들, 코스닥 테마주들이 난리 부르스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 코스닥 테마주들을 완전히 싹쓸이 다 조져버립니다. 완전히. 오직 반도체 하면서 지금 매기가 코스피 시장으로 와 있고 외인들의 매수세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레벨업이 되려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1,000억 원, 2,000억 원 이렇게 꾸준하게 하루 이틀 매수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죠. 제가 정확한 기억으로는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외국인들이 2, 3일 정도 막 매수하고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아니다. 외국인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 그냥 외국인들은 이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단타로 이미 맛을 들였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매수할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미쓰리 예상대로 외국인들 매수세는 다시 매도세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이대로 쭉 갈 수 있는 장은 아니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수가 0.43, S&P 500이 0.26, 나스닥이 0.19% 상승했는데 장중에 3대 지수가 혼조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에 다 상승 마감했고요. 역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고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11월 미국의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3% 상승. 10월에는 0.2% 감소했었거든요. 그런데 0.3% 증가는 11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예상은 0.1% 감소를 예상했는데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시장 예상보다는 좀 판매량이 좋았다. 소비가 괜찮았다라고 평가되고 있으니까 시장 예상과는 달리 소매 판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9,000명 감소해서 202,000명 2천 기록했다고 하고요. 시장 예상은 22만 명인데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덜 나왔다. 자, 실업상 청구 건수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보다 더 고용지표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월 초에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지표, 그다음에 노동부의 고용지표인데 최근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 단지 12월 초에 발표된 11월 고용지표는 자동차 파업한 직원들이 다시 복귀했다라는 점, 그리고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소비 시즌을 맞이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직원을 채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 그게 한 3만 명 정도 고려했을 때 지금 미국의 고용은 한 16만 명 정도로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흐름인 거죠. 자, 미국의 연준 과연 금리 인하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미쓰리 너는 왜 연준이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오를 거고 그럼 당연히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 좋고 좋을 텐데 왜 너는 자꾸 대한민국 주식시장 2600포인트가 어렵다고 하니.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속도 차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드디어 지금 와서 와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를 인하한대 라고 좋아하고 있지만 이미 11월 달부터
미국 주식시장은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승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죠? 제가 이 얘기 계속 해드렸습니다. 11월 달 뉴욕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금리 동결은 이미 반영이 됐고 금리 인하까지 선반영되다 보니까 11월 달 증시 랠리가 있었었다. 자, 문제는 11월 달에는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려나 보네?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뭐냐면 금리를 과연 언제 인하할 것이냐.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고해성사를 했습니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연준에서 내놓은 점도표를 봤더니 내년 이맘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의 기준금리보다 75bp 떨어진 상태더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거겠죠. 자, 11월 달은요. 11월 달에 뉴욕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가만히 있어봐. 이 연준 이 새끼들이 지난번 9월 달에 금리 동결하면서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11월 혹은 12월 달에 계속 금리를 인상할 거야. 우리가 갈 길이 멀어라고 했었었는데 11월 달에 들어봤더니 일단 고용이 부진했습니다. 10월 달 고용이 상당히 부진했죠. 15만 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웃기고 있네. 니네가 이제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하냐? 니네 이제 아마 금리 인하할걸?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11월 초부터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저는 머릿속에 미국의 경제지표 그림이 있다 보니까 이미 그 전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했던 10월 달부터 여러분 미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 결과 내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고요. 어쩌면 금리 인하 시기가 3월 달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이미 10월 달부터 했었죠. 근데 11월 달 뉴욕 증시는 부진한 고용 지표를 보고 아, 니네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 기대감 혹은 고용 지표가 부진하니까 혹시 니네가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상승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2월 중반의 증시는 뭐냐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니네가 하긴 할 것 같은데 초반에는 뭐 내년 뭐 연말에 한다, 내년 여름에 한다, 뭐 6월 달에 한다, 5월 달에 한다 했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연준의 점도표를 보고는 미쓰리가 2달 전에 예언한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걔네들은 뭘 보고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걔네가 생각한 건 아마 이런 거겠죠. 7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50bp씩 혹은 한 방에 75bp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쪼개서 조자리여서 25bp씩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그러면 연달아 금리 인하는 거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띄엄띄엄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3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한 뭐 6월 달쯤에 한번 하고 아니면 뭐 9월 달쯤에 한번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대형 투자 은행들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이유와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거죠. 자, 대형은행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내년 3분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라고 보고서를 썼다가 2024년 3월 달 금리 인하 수정 바꿨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돈다방 미쓰리가 맞는 것 같아. 내년에 3월 달에 할 것 같아. 라고 수정했고요. JP 모건도 내년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6월 달로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도 내년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도이체방크나 뭐 3월 달에 시작하든 6월 달에 시작하든 뭐 남은 연준 회의에서 그 시작을 기점으로 25bp씩 한 3번 할 거다라고 횟수를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2025년까지 뭐 얼만큼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냥 2024년 먼저 금리 인하를 할 달이 3월 달이지
그 이후로 몇 번의 횟수는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과 금리 인하 폭이 중요한 거고, 왜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해야 되는가? 3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가를 저는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쓰리 예상대로 지금 12월인데 1월 달, 2월 달 막 이 5%가 넘는 기준금리로 미국 경제가 더 많이 둔화되고 더 많이 걱정스러워지고 특히 고용이 많이 꺾이게 되면 미국 경기 둔화 우려로 연준이 좀 빠르게, 나 5월 달까지 못 기다려, 빨리 금리를 인하할 건지, 아니면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중국의 경기 둔화, 중국의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경기 둔화로 글로벌 경기가 걱정됨으로써 미국이 선제적 대응으로 25bp를 인하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냥 자연스럽게 내년 이맘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75bp 인하됐으니까 자연스럽게 25bp씩 3번의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3월 달에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즉 1월 달, 2월 달, 그러니까 남은 12월, 1월, 2월, 뭐 3월 요때 분명히 어떤 그 고이율로 인한 경기에 몸살을 앓는 일이 생겨서 연준이 좀 빠르게 선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제가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올해 안에 2600포인트, 물론 지금 시점으로는 뭐 2600포인트, 3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핑계대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11월 달에 2500포인트 안착하고 연내 12월 안에 26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저는 돌파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장중에 잠깐 터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터치도 글쎄요. 왜냐하면 지금 뉴욕 증시도 지금 3대 증시가 6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이 금요일 증시든 다음 주든 증시가 계속 올라가기에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시황관, 물론 제가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말을 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호를 주지 그러니까 신호를 계속 줬단 말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야 니네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호를 주지 않고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고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이번에도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습니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둔화를 훨씬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저거 굉장히 늦은 대응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6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계속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동결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롬 파월 연준이 동결하면서 잠깐 금리 인상에 대한 쉼표를 찍는다고 얘기했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베이지북에서 나타난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제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저는 머릿속에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게 우하양 곡선이고 중간중간 튀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우하양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6월달 이후에 발표되는 베이지북은 그냥 늘 미쓰리 머릿속에 있었던 경제 지표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냥 띄엄띄엄 봤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결정하기 직전에 베이지북을 보면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걱정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둔화구나. 그래서 뭐 갈 길이 멀다, 할 일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됐고 그럼으로써 아까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가 금리 시기를 앞당기기 시작한 거죠. 자,
대형 투자 은행이든지 아니면 미쓰리가 예상했던 건지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80%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요. 물갈이가 돼야 됩니다. 물갈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뭐 2600, 뭐 2700을 간다고 칩시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랬을 때 그냥 이 상태로 간다? 나중에 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500포인트 이렇게 쉽게 안착하고 그리고 2600포인트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청소가 되는 게 낫지 어거지로 끌어올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나 국채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안전자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가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지만 다시 이렇게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 뭐가 움직입니까? 인플레이션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다시 상승하는 굉장히 골 때리는 그렇게 되면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도 있고요. 제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계속 시장 점검 꼼꼼히 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12월의 한 가운데 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 온 다음에 날씨가 되게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이 행운이가 간지 이제 2달 되는 날인데요. 사실 이번 주에 좀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제가 월요일 날 막 너무 행운이가 생각이 나서 집에서 혼자서 막 행운이를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행운이가 제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행운아 너 다시 살아온 거야? 다시 살아온 거야? 그러고 막 행운이를 막 껴안고 막 그랬는데 행운이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멀어지는 행운이를 보면서 빨리 환생해서 엄마 딸로 다시 돌아와. 그러고 잠을 깼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감정도 힘들고 비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약이겠죠. 자, 여러분, 나중에 떠난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옆에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그게 가족이든 반려동물이든 뭐 사랑하는 애인이든 사랑하시고요.